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2년 7월 19일은 우리 공군 역사에 기록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KF-21 시제기 1호기는 19일 오후 3시 40분 첫 시험 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활주로에서 이륙해 30에서 40분간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역사적 비행 조종사는 안준현 소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첫 비행부터 카이 소속이 아닌 공군 소령이 직접 조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날 시험 비행은 한국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현재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불과합니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되었고, 앞으로 2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각종 성능을 확인하고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국산 초음속 전투기 12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항공 선진국의 꿈을 담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시험 비행 성공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수출한 훈련기 T-50I가 의문의 추락사고를 당해 묘한 긴장감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군 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살펴보면 한국산 T-50I 골든 이글이 동부 자바주 이스와주디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중부 자바주의 블로라 지역에 추락했다. 당시 전술 요격 훈련 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브리핑을 하며 굳이 한국산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어 훈련기와 공군 기지가 마지막으로 통신한 것은 18일 오후 7시 25분이었고 이후 마을 주민들이 숲을 속에서 심하게 파손된 기체 일부를 발견했으며 추락 지점에서 조종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함께 개발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제품입니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I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에 수출되어 현재 전술 입문 훈련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나와서 카이의 효자 상품 T-50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사고 원인은 이제 막 조사 시작 단계이지만 기체 결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유난히 군용기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훈련기인 T-50의 경우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몇 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조사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결론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공군에 T-50I 16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한 대가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요갸카르타 에어쇼 중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기는 20분가량 고개 비행을 하던 중 수직으로 추락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한국이 해외로 수출한 T-50 계열 항공기의 첫 번째 사고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했습니다. 2015년 T-50 사고 당시 한국은 기술진을 직접 급파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당국의 조사 결과 추락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결론이 납니다. 기체 결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과실이 아니라고 밝혀짐에 따라 한국은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계속 수출하게 됩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전술 입문 훈련기 T-50I 6대에 대한 2,700억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T-50I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된 훈련기입니다. 한국은 2011년 T-50I 16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에는 T-50I 레이더 기관총 장착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훈련기가 정비 문제와 조종사 실수로 추락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난히 2015년을 전후로 군용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허큘리스 C-130 수송기 추락 사고 때는 사망자 수가 140명을 넘을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고가 난 수송기는 운항한 지 51년이나 됐고 조종사가 메단 공군기지 이륙 직후에 이미 관제탑의 엔진 문제로 회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먼 거리 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지 않아 군인 가족들이 이동수단으로 군용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1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기에도 탑승자들은 대부분 군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싱가포르로 가던 중 자바해에서 추락해 162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러시아산 Mi-17 헬기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군인들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산 호크 전투기 Mk209가 훈련 도중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 3채를 파손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세계 항공사의 사고 통계를 집계하는 AS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10년간 무려 6차례나 군용기가 추락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군용기 추락 사고가 잦은 것일까? 인도네시아 의회 위원회가 직접 나서 원인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2015년 군수송기 추락 사고로 140여 명이 목숨을 잃자 인도네시아 의회 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군용기가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부는 공군에 새 군용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의원들은 현재 군용기들은 매우 낙후된 상태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공군이 낙후된 군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T-50I가 추락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은 룰룩뜨구 프라보워 중령이 자바 마제탄군의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T-50I 훈련기를 몰고 이륙하다가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 중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T-50I 훈련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륙하지 못했다고만 밝히고 파손 정도 등 구체적 경위나 사진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인도네시아 공군은 훈련기가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파손됐다. 조종사 2명이 부상당했다. 1명은 중상이다라며 너무나도 간단한 사고 내용만 밝히면서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현지 매체들조차 룰룩 중령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국산 T-50I가 추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추락사고 원인도 정비 문제와 조종사 실수로 결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일 추락한 T-50I 훈련기 역시 조종사 1명이 탄 채로 야간 훈련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2015년의 경우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군용기 사고 사례들을 종합해볼 때 이번 추락사고 역시 야간 훈련 중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관련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에 사인을 하고서도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경남 사천 카이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귀국시키는 등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약 1조 1천억 원에 대해서도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아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T-50I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에서도 이 사고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조종사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기체결함 등으로 몰아간다면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 한국에게 영국의 구애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KF-21이 하늘을 날던 시각 영국에서는 한국 국방부 차관과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이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양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제러미 퀸 차관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시험 비행 성공을 축하하면서 KF-21 사업을 콕 집어 거론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은 영국 육군의 차기 자주포 교체 사업에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영국 측에 관심을 당부했고 퀸 차관 역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 산업은 민간과 군이 협력해 해외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내야 할 돈을 제대로 정산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